보물섬 구화 차국희와 서동주가 협력한다. 반격 시작. 나는 지선우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지선우가 차선우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차국희키는 염장과 허일도에게 복수를 완성해가는 서동주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서동주는 차국희키에게 첫 번째 임무로 지선우를 회장님의 저택으로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현재 차국희키에게 의지할 사람은 서동주뿐이었기에 그는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차강천이 대산그룹을 혼외자인 차선우와 친손자인 서동주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것이다. 내가 금고에 손댄 것은 아버지께 비밀로 해주실 거죠? 차국희키는 허일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차강천에게 도둑질을 들키면 대산화학은커녕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내쳐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허일도에게 부탁했지만 대산그룹을 온전히 차지하려는 허일도는 차국희키의 간청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국희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그녀가 가진 것마저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다만 현재 그녀를 이용할 가치가 있어 당분간 금고 도둑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기로 했다. 허일도의 속셈을 눈치챈 차국희키는 자신만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매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측하고 있던 서동주는 은밀히 차국희키에게 접근했다. 차 사장님, 내실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분홍색 종이를 가져가신 분이 바로 사장님이시죠? 차국희키는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리고 혹시 허일도가 직접 말해준 것이냐며 그의 입이 너무 가볍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서동주는 허일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고 답했다. 차 사장님, 너무 허술하게 행동하셨네요. 종이를 가져가면 흔적이 남죠? 사진을 찍거나 다른 곳에 옮겨 적고 원본은 그대로 두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분은 차광철 회장님 댁에서는 사장님밖에 없어요. 서동주는 차국희키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사실을 지적했다. 차국희키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내가 훔친 사실을 회장님께 알릴 생각인가요? 하지만 서동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대신 저의 내부 정보원이 되어주세요. 차광철 회장님 댁에서 회장님을 제외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허일도 사장님과 차덕희 사모님은 대산그룹을 차지하려는 욕망뿐이고 태윤이는 착하지만 부모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공 비서는 너무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뿐이에요. 차국희키는 서동주 편에 서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서동주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결국 차국희키는 서동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우리 가족은 나를 기자들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상무는 훨씬 믿을 만해요. 서상무가 머리를 쓰고 나는 행동하는 역할을 맡으면 꽤 좋은 조합이 되겠네요. 함께 직진해봅시다. 그렇게 서동주는 차광철 회장의 집에 신뢰할 만한 스파이를 심을 수 있었고 지선우를 자연스럽게 차강삼의 저택으로 들일 수 있었다. 우리 조카 며느리님,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최근 여운남은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지내던 성보연에게 결국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사실 여운남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머릿속이 온통 영철과 서동주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속도 모른 채 성보연은 자신이 단골로 다니는 한의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진맥을 본 한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쉽지만 조카 며느리님은 임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속이 좋지 않아 구역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한약을 조제해 드릴게요. 또한 임신이 잘 되도록 돕는 한약도 준비해 드리니 하루 3번씩 복용하세요. 성보연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의원을 나섰고 여운남은 몰래 한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실 여운남은 한의원에 가기 전 미리 한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장 가문의 조카 며느리 여운남입니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초기인데 저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 만약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혹시 유산이라도 하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의원에서 진맥을 보면 선생님께서도 함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한의사가 난색을 보였지만 여운남은 끈질기게 설득했다. 자연 임신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 덕분에 임신한 걸로 하면 어르신들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의사는 결국 여운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겨주기로 했다. 한편 여운남은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혼하고 서동주에게 가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염장은 여운남을 유인해 히트맨을 고용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지만 이미 이를 눈치챈 여운남은 대산 주식 일부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은신처를 확보해 놓았다. 또한 자신을 제거하려 한 배후가 염장삼이라는 증거까지 손에 넣고 그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영철도 더 이상 여운남을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은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염장이 살인을 사주한 증거까지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희철과의 이혼뿐이었습니다. 희철은 장선을 찾아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테이블을 3개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은나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녀를 죽이려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저는 결국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아버지를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철은 장선에게 깊은 분노를 표출했고 여운남은 결국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운남은 이제 안전한 곳에서 태교에 전념하며 서동주의 복수가 완성되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차오키가 지선우를 집으로 데려오자 차덕기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허태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차덕기는 차오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저 여자를 집으로 들이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야? 너 태윤이의 앞길을 망치려는 속셈이지?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밝히고 말겠어. 차오키는 분노에 차서 차덕기에게 맞섰고 결국 차덕기가 서동주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졌습니다. 차덕기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허일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 서동주를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난 절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허일도는 조용히 차덕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강 회장이 치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동주를 이용해 그를 자리에서 몰아낸 뒤 자신이 비상 경영을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부회장 자리에 오르고 결국 대상그룹 전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덕기와 허일도는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차국이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감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국이는 서동주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고 이에 서동주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바로 이사회에서 허일도의 살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일도는 이사회에서 차강 회장을 몰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해임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사회장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은 허일도에게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력하게 경찰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차광철은 더 이상 차덕기와 허태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편 대통령 이철은 대한민국 대기업인 대상그룹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흥미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군. 그렇다면 이제 대상그룹의 주인은 누구지? 차강 회장은 치매를 앓고 있고 그의 아들은 학력이 고졸 수준이며 경영 수업을 받던 사위는 감옥에 갇혔다. 그렇다면 결국 최 실장이 경영권을 잡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때 남성철을 따라가 대통령의 정체를 파악한 서동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최 실장님은 대상그룹의 경영권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 이철용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하는 서동주의 강렬한 분위기에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사실 서동주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총상까지 견뎌낸 인물이었기에 그에게 상대가 누구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차선우가 대상그룹을 경영할 것이며 만약 이철용이 장선을 제거해 준다면 2조 원의 국가 사랑 기금을 정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